존경하는 자로서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성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구독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통상 제가 보니까 한 40%가 구독을 안 하고 보시더라고요. 여기 분석이 나옵니다, 항상. 구독자가 누군지도 명단 다 나오고 하는데, 한 60%는 구독을 누르고 하시고, 한 40%는 구독을 안 누르시고, 40%가 다 눌러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2만 명에 40%면 8천 명 정도, 그렇게 하면 3만 명 넘죠. 3만 명이 되죠. 40%면 많이 8천 명 되나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전후가 지금 17만 명이 살아 계시고 가족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실 10만 원 넘어야 돼요. 10만 원 넘으면은 우리 전후 방송이 아주 그 핵심 방송이 되는데 2만 가지고는 호소력이 없어요. 대표성도 없고 조금 전후 여러분 힘들더라도 가족들 한 사람이 한 5사람씩만 하면은 10만 원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 보훈단체 그 비리를 그 척결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지금 보훈부가 계속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도 안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참 제가 그 찝찝해요, 항상. 그래서 제가 뭐 봉투협력가이니 비리협력가이니 비리 막 갖다 붙이는데도 전혀 그에 대해서 유동을 안 하니까 저도 이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나이에 80 넘어가지고 내가 보훈부 장관 젊은 사람들 보훈부 장관 젊지도 않아요. 나보다 뭐 한 57년생인가 되니까 한 13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는 거죠. 같이 늙어가는데 같이 장관이니까 제가 또 존경을 해드려야죠. 대통령이 나이가 어려도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듯이 군대에서 뭐 후배라 하더라도 높으면 존경해야 되듯이 계급 사회고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드려야 됩니다만은 제가 그 참 답답하게 저는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안부대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그 각 부서나 제가 삼성에서도 내가 한 7년 근무하면서 보니까 삼성이나 조직이나 어떤 조직이나 가보면은 일머리를 몰라. 일머리를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은 지금 일머리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단이나 연대나 이런 데도 그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이 다 뭐 대급 높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일머리를 몰라요. 물론 배운 대로 하는 거는 잘 하는데 좀 창의적인 일머리라 그럴까?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도 일이 많고 정신없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보안부대가 그 꼭 필요하다. 근데 요즘 뭐 보안부대를 뭐 배척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보안부대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첩 잡고 테러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대의 어떤 부대의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휘관에게 그거를 건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점 해결해 가지고 부대가 발전할 수 있게끔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인류 부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말이죠. 예, 국정원이라는 데 이런 데서 말이죠. 각 그 기관에 가는 게 그냥 뭐 폼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일머리를 잡아주러 가기 위해서 제가 삼성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도 보면은 삼성의 그 유명한 그 인류 머리들도 말이죠. 일머리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 좀 일머리를 좀 많이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했는데
일머리를 하래요. 우리 보훈부 장관도 내가 보니까 왜 이러냐, 일머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보훈부 장관이 교수를 오래 하시고 이랬지,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근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일머리를, 물론 뭐 학교 총장 하시다 보면 거기도 조직이다 보니까 일머리가 있겠죠. 그러나, 보안부대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떤 깊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능력들이 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 뭐 대학교에 보안부도 있을 수도 없고, 뭐 국정원이 뭐 보안부 여기 대학교에 뭐 들어가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각 그 대학 학교에는 뭐 기조실이라든지 뭐 기획실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그런 쪽에 일이 좀 능력이 없어요. 그 이제 그 보안부대는 전문적으로 이제 그 교육을, 그거에 대한 교육을 초등 그 저기 가정 보수 가정 고등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함으로 해서 이제 분석력이라든지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 가지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제대하고 난 후에도 써먹게 되는데, 지금 답답해서 제가 오늘 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어머영 전우가 이제 그 보험부에다가 뭐 하나 올렸더라고.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는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로서 이제 아마 이 내용이 내가 이제 가끔 방송을 했지만은, 월참에는 월참자만, 고엽제나 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월참자 등급 없는 사람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안을 제가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건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보건부에 건의를 하니까 보건부에서야 이제 당연히 법대로 법에 대한 법을 그 사람들이 법에 보면은 19조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19조 월남전 19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참전 유공자 예우 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 1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조에 보면은 회원의 자격 해가지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각각 6.25 참전 유공자회 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의 회원으로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이게 이제 이게 법이 잘못된, 법이 할 때 고엽제 회원이 이거를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엽제 등급을 받은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고엽제 회원이 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고엽제 회원을 탈회하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법의 뜻은 고엽제 탈회를 하려면은 고엽제 대우를 포기를 해야 돼. 고엽제 대우 등급 받는 거를 안 받아야 탈회가 되는 거야. 근데 등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단체에서만 탈회했다. 이거는 이 법의 취지하고는 사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또는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거, 따지기 위해서 이런 거 지엽적인 거에 따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원칙은 고엽제 후유증 회원들은 월참에 가입하려면은 고엽제 등급을 포기하고 월참 회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엽제 등급 받으면서 월참에 회원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내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하나의 그 우리 커뮤니티에 내가 하나 산책으로 그냥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뭐 비 맞던 노인에게 한 이것도 하나의 산책으로 이렇게 내가 올린 거기 때문에 잠깐 그리고 이제 월남전 참전 군인들 중 건강한 4성급 장군들과 다수의 장성민 영관급이 생존해 있음에도 전우들이 위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월참의 규제로 참여가 곤란하다. 또는 사병 출신 숫자가 많아서 자동으로 배척당했다.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둘 다 맞는 거죠. 내가 둘 다 원안을 썼어요. 월참의 엄한 규제로 참여가 곤란하도록 이제 원래 이 규제라는 게 말이죠. 장군이나 뭐 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면 그 무슨 임원을 하려면 3년을 해야 되고 2년을 뭐 지부장 하려면 2년을 해야 되고 지회장 하려면 1년 돼. 이런 법 자체가 평등권 위반이에요. 회원이면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고 출마할 수 있어야지 말이에요. 회원 중에 무슨 뭐 등급이 있고 말이에요. 참여하고 안 하고 월남전 참전할 때 그때 등급으로 해야지 무슨 뭐 월남전 참전자 해 뭐 설립하는데 거기에 뭐 회원 가입한 지가 1년, 2년, 3년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규정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규제 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좀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오늘 그 참전 유공 강정의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그 참전 유공자 시행령 여기 강정의 장관에게 내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강정의 장관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했는데 강정의 장관님 뭐 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볼까요? 강정의 장관님은 하시는 게 많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57년생이니까 나보고 13살 차이 나니까 지금 그래도 74 다 됐죠. 70 됐죠. 70대가 넘은 사실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죠. 근데 이분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뭐 물러나라 이렇게는 내가 말 못하겠지만은 사실은 좀 많이 좀 섭섭하죠. 왜냐하면은 월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이 하는 걸 쭉 보면은 월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훈관서 순회 방문을 해서 직접 소통하고 하는데 여기서 기념사하는 강정의 장관, 뭐 연합뉴스, 직원들과 기념 촬영,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유교 참전 가족 프로필 동아일보, 뭐 강정의 프로필 영화 나이 고향 국가보훈부 장관 이런 거는 왜 내가 이걸 검색해서 봤냐면은 이분이 우리 내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보훈부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일을 먼저 이제 장관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면 말이죠. 자기 부서에 가서 부서장이 되면은 이 부서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발전시켜야 되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가서 적당하게 그냥 사진이나 찍고 시간이나 보내고 봉급 타먹고 그만둬야 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정의 장관님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월참에서 그 감사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보훈단체를 좀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보훈단체를 개선하고 이렇게 좀 정화시키고 비리를 척결하고 뭐 이런 데는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기야 박민식 검사 출신도 비리 척결을 못하고 갔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우리 강정의 장관한테 내가 좀 무리한 거 부탁하는 싶어요. 사실은 박민식 장관이 해주고 갈 줄 알았어. 근데 그 양반이 말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장관이에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뭐 자기가 반드시 그 대통령한테 대성공약 70만 원 그거 자기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가면서 막 그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그 못 지키고 가서 떠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추석 명절 우리 강정혜 장관님과 우리 뭐 여하종 회장님들 다들 추석 명절 잘 세시고 추석 끝나고 추석 지난 뒤에 제가 그 강정혜 장관님을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요. 개인 인터뷰. 그래서 제가 10만만 됐으면 벌써 했을 텐데 2만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사실은 내가 뭐 2만짜리가 뭐지 인터뷰 장관 인터뷰하고 하기가 좀 그러냐 해가지고 내가 좀 쪽팔리고 해서 내가 참았는데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전화로 먼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려는데 제가 찾아가기 전에 제가 찾아가려니까 말이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이 2024년 9월 12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방송입니다. 저녁 방송인데 늦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연휴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동안 방송을 저도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전우들 중에 보훈부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옛날에 박민식 장관 때는 말이죠. 몇 사람 때는 가서 장군들 출신들 이런 사람들 영관 출신들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박수천 씨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한걸로 들렸는데 이 강정혜 장관하고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다고. 그래서 강정혜 장관을 좀 만나서 우리 전우들 중에 좀 별도 좀 달고 하신 분들 또는 우리 전우들 회장도 좀 하시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만나가지고 우리 월참의 현 실태를 인간적으로 솔직히 한번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강정혜 장관이 과연 우리 월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만날까 싶은데 저하고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저하고 같이 쪽팔리면은 먼저 제가 가기 전에 먼저 갔다 만나 오시든지 해도 좋아요. 먼저 같이 또 오셔야 내가 나쁠 거 없어요. 나보다 먼저 갔다 오시면 제가 와서 내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래 하시더라. 관심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저한테 전화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고 계속 우물쭈물하고 이러면은 저라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는 월참하고는 사실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급수가 있고 제가 답답한 사람이 아니거든 솔직히. 장군들도 마찬가지. 장군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연금 몇백만 원씩 돈 천만 원씩 월 생긴 사람들이 이거 월참 회장 같은 것도 말이야. 그거 하고 싶겠어요? 하면 말이야 재판이 나서고 소송이 나서고 끌어내리고 난리 치는데 나도 안 하려는데 장군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우리 불쌍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누군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강정혜 장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유공자법 시행령 말고 시행령에는 7조 이거 42만 원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좀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한다 하고 좀 고쳐달라. 대통령한테 건의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한 게 70만 원이니까 이건 아예 70만 원으로 바로 내년부터 70만 원 해달라. 이렇게 좀 하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6조 이거 19조인데 아까 19조 말고 6조에 보면은 우리 내가 맨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 6조에 우리가 이거 규제 요거 1, 2, 3, 4 이게 병급 규제하는 거
병역 규제 이거를 좀 삭제해 달라. 이거를 대통령이 여기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이거를 좀 삭제를 건의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족 승계 조항을 하나 넣어 달라. 그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어? 이 수당은 시행령에서 하면 되고, 유족 승계하고, 시행령에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개정도 필요 없고, 이거는 6조 1, 2, 3, 4항 삭제하는 거하고 유족 승계 넣는 거는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정부 안으로 좀 넣어줘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실적 올리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우들에게 올려달라. 그러면은 그거 하면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되면은 우리가 전투수당이니 말이지 무슨 보상이니 이런 것까지는 이거 안 해주니까 지금 억지 쓰는 거지. 그 보상까지 말이야 하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우리 받으면 좋지. 그러나 국가 형편이나 우리 전우들의 그 충정이나 애국 충정이나 이런 걸 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준다면 그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협정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추석 세고 나면은 강정에 보험부를 족쳐야지. 보험부를 족쳐야 보험부가 이하정을 쫓아내고 보험부를 족쳐야 보험부가 우리 전우들에게 그 대통령령을 시행하고 보험부를 조져야 보험부에서 우리 참전유공자법을 개정안을 올리고 이 모든 게 보험부에서 이루어질 상이에요. 보험부에서 이루어질 상인데 우리가 말이죠. 그 이하정이나 두드리고 앉아 있고 말이죠. 이럴 상이 아니에요. 이하정이대로 우리가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제기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보험부 장관입니다. 이하정이가 아니에요. 이하정이는 쫓아내야 될 대상이고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문제점 있는 걸 개선하고 대책을 세우고 법을 개정하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보험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가 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부 아닙니까? 국가 유공자들이 등골 빼먹고 국가 유공자들 울리고 때리고 이렇게 보험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점을 계속해서 왜 보험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무관심한가? 왜 대통령한테 건의하지 않았는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할 의향은 있는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러 가지를 상의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보험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보험부에 차관으로 있는 이완 천안함 훈장 받은 그 훌륭하신 차관님은 나이도 어리고 아주 군대 생활만 하다가 현역에서 바로 제대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디 돌아가는지 모를 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냥 보험부 장관님도 그렇고 모르면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제 보험부 장관이나 보험부 차관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맞느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이 먹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많이 살았으니까 젊은 사람들 가르쳐야지. 가르치고 좀 졸르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험부 앞에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인터뷰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되면은 집회를 안 할 수도 있고 대규모 집회를 보험부를 향해서 해야 된다. 앞으로 안 되면은 보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중서.